안녕하세요, 홍화사입니다. 일본의 그 전통 여관을 가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여관이 호텔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반대죠. 여관이 훨씬 비싸죠, 호텔보다. 인류 호텔보다 훨씬 비싸. 1박에 200만 원짜리 여관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라기 여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1박에 200만 원입니다. 1박에. 하룻밤 자는데 밥 두 끼 주고, 아침밥, 저녁밥 주고 200만 원. 비싼 집 또 딴 데도 보면 100만 원짜리 정도 많고, 보통 제일 싼 여관도 하루 저녁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하죠. 이게 호텔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여관이 왜 비싸냐 말이에요. 호텔보다. 그러니까 이제 히라기 여관을 제가 가보니까, 근데 히라기라는 말 자체가 호랑가시 나무란 나무입니다. 이 호랑가시 나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 집에 그 호랑가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붙었는데, 이 집이 방 많죠. 21개, 다 합치면 28개. 근데 사실은 일본 여관 중에서는 규모가 아주 작은 편입니다. 일본엔 여관 그러면 아주 호텔보다 더 큰 여관들이 많죠. 이 28개 밖에 없고, 교토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 전통 여관인데, 왜 도대체 이 여관은 1박에 200만 원 받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여관이라는 것은 잠을 단순히 자는 데가 아닙니다. 여관은 일종의 전통과 문화를 파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히라기 여관 들어가 보면 집기 하나하나 자체가 다 비쌉니다. 그 호텔도 좋은 호텔은 마찬가지인데, 싱가포르 레플즈 호텔이나 이런 호텔 가면 원래 좋은 호텔은 2층짜리입니다. 좋은 호텔은 30층, 40층짜리는 좋은 호텔이 아니에요. 2층짜리. 레플즈 호텔 가면 비누각부터 틀어요. 다 금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전부 명품이야. 제가 며칠 전에 상하이에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갔는데, 도자기 하나, 청나라, 명나라 때 명품들만 다 갖다 놨더라고. 책상도 전부 완전히 옛날에 전통적인 진짜 좋은 책상 쓰게 해놓고. 이게 이 비싼 호텔이나 비싼 영화는 물건 하나하나가 모든 게 명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 병풍도 완전히 병풍 하나에 몇 억짜리 뒤에다가 딱 쳐줍니다. 금병풍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다미도 그냥 최고로 비싼 다다미 깔아주고, 이 다다미도 테를 광목으로 들고 검게 염색한 거 이런 거 싸구려 다다미들. 거기다 은박을 한 다다미 비싼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석 바닥 마당도 일본산 대리석을 쫙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잘 깔아놨어요. 이렇게 전통 가구도 아주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누우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잘 못 느끼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정말로 좋은 집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일본의 여관 주인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관을 100년, 200년, 몇백 년씩 왔기 때문에 부자예요. 부자니까 이 지금 히라기야 여관 주인이 니시무라 아겜인데, 이 여자 미국 유학 갔다 온 여자죠. 노트르담 대학 영문과를 나왔어요. 이게 아주 에리트죠, 에리트. 또 현재 지금 이 여자가 또 교토 관광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토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 인사인데, 이런 에리트가 손님한테는 무릎 딱 꿇어.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대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손님이 있어야 여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자, 손님이 이제 외출을 하셨어요. 외출하면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가지고 문간에 딱 가서, 그럼 손님이 딱 나가서 길을 왼쪽으로 해갖고 큰 길을 쭉 나가서 자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거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님을. 저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손님이 안전하게 끝까지 저 길을 가시는가 하는 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등 뒤에 배려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나가시면 그 방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는데, 이게 손님이 1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 열흘도 한 달치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일 꽃꽂이를 바꿔주거든. 그 손님의 기분을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꽃꽂이를 할 때 방 한가운데 다다미 방에 앉아서 퍼져서 그냥 퍼질러 앉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방 문 입구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꽃꽂이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손님이 누워 계시는, 손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에 손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게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다. 이게 손님 집이지. 따라서 자기는 문가에 앉아서 꽃꽂이를 딱 하고 갖다 놓고서 나간다는 거죠. 참, 아무도 없는 방인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태도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설가 가와다 야스나리가 이제
그 여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 야스나리는 뭐 일본 전국의 여관을 막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 책을 소설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히라기야 여관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인데 1972년도에 이제 자살해 버렸죠. 미시마 유키오인 자기 제자가 그 금각사 쓴 자기 제자가 자살하고 나서 자기가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야스나리의 나이가 그때 뭐 73살인가 그랬는데 도대체 그 노인이 말이야 왜 자살을 해야 돼 왜? 가만히 있어도 몇 년 아니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신문 기자들이 도대체 이 죽음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미스테리를 남겨놨는데 그 원인을 밝혀준 사람이 바로 이 지금 히라기야 여관 주인의 엄마가 밝혀졌어요. 왜 밝혔냐면 이 가브리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딱 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소설가들이 가브리 야스나리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당신보다 소설 잘 쓰는 사람이 일본에 많은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타냐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좀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가브리 야스나리가 아주 빼시락 마르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좀 약간 창백한 사람이에요. 인테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약간 좀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라기야 여관에 와가지고 나 살고 싶지 않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오랜 동안 30년간 단골로 댕긴 여관 주인한테 자기 심경을 토로한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히라기야 여관 주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 자살하기 2달 전에 우리 집 와서 한 보름 머물고 갔는데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비로소 일본 신문 기자들이 야스나리가 그런 심적 압박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손님과 여관 주인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진심 서비스거든. 진심 서비스. 이런 게 일본 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관에도 종업원이 많으니까 이 종업원을 뽑을 때 누가 일본에서 여관에 가서 종업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기 어렵죠. 이제 면접 시험 볼 때 정말로 네가 이 여관 종업원으로서 뭔가 긍지를 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억지로 봉급 주니까 뽑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관이라는 전통 문화를 파는데 자기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교토의 전통 문화를 배우면서 컸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몸에 체득한 사람만이 여관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그런 게 좀 깊이가 좀 틀린데, 그 다음에 손님이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마치 그 집의 안주인이 남편이 들어오면은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오늘 힘드셨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손님이 문간에 와 딱 쓰면 벌써 인기척을 딱 느끼고 쫓아나가가지고 손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오늘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관광 잘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어저께도 와서 잔 손님이 그저께도 와서 잔 손님인데 또 방어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이런 배려가 있다는 거죠. 음식도 뭐 아주 그 서비스를 뭐 계속 일본 전통 여관의 음식은 정말 화려하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 워낙 예술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눈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서비스를 계속 체인지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 여관의 슬로건입니다. 내자 여기. 한 번 온 손님이 또다시 오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 라는 게 이 사람 생각이죠. 한 번 왔는데 그 여관 갔더니 별볼이 없더라. 불친절하더라. 맛도 없더라. 싸가지 없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손님이 와서 이 여관에 머물면서 정말로 내가 내 친정집 혹은 내 고향집에 간 것처럼 마음에 정말로 편안했다. 그리고 참 기뻤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서비스를 다 해야 된다. 그걸 내자 여기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전통 여관의 서비스. 비록 고루한 산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전통 여관이 일본에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